특검이 내란 특검이 네.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저는 투표 방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투표 장애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제 김재섭 의원이 제가 먼저 글을 올리고 김재섭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정말 깔끔하게 썼더라고요. 뭐냐면 본인이 어쨌든 그날 개업날 반추해 보면은 투표에 장애가 되는 유일한 요소는 경찰이었다. 예, 경찰이 들어가는 거 막았으니까 저도 경찰이 들어가는 거 막았거든요. 경찰을 탓해야지 왜 그러면 그거를 그리고 냉정하게 의총 장소를 이제 본회의장이 아니라 예결위장으로 잡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요. 어제 추 대표도 한번 얘기했던데 예결위장이 뭐냐면 국회에 가면은 이거 국회에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회 본 건물 그 뚜껑 있는 건물 그 초록색 뚜껑 있는 건물에 그 2층에 보면은 본회의장 3층이구나 본회의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예결위의장이라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국회가 상하원을 할 걸 대비해 가지고 하원 회의장이 지금 이제 본회의장이고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원 회의장을 만들어 놓은 게 상원이 없으면서 예결위 회의장이라는 걸로 쓰이는 거예요. 예결위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바로 건너편 방이에요. 바로 건너편이죠. 그런데 거기 원래 국민의힘의 의원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의총을 많이 해요. 예전에 유명한 저랑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울 때 가가지고 연설하고 했던 데도 거기에 예결위 회의장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결위 회의장에서 해서 투표를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할 거면 저 멀리 밖에 가야지 왜 건너편 방으로 가냐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아마 이 내란 특검이라는 조은석 특검에서 무슨 증거와 뭘 갖고 이렇게 했을까? 저는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기소다. 이렇게 보면. 그 전 이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특검 측에서 또 얘기하는 게 보면요. 그런 거예요. 계엄 전에 윤 전 대통령과 만찬에서 모의를 했다는 건데 2달 전에 상임위 간사들하고 상임위원장들과 하고 만찬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파이팅을 외쳤다는데 이게 사전 모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게 뭐 옛날에 뭐 하나회 같은 거면은 그 우리 영화에 보는 것처럼 저녁에 불도 꺼가지고 기도 비닝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뭐 세상을 뒤집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가서 또 속된 말로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 중에서 거기서 모의를 했다?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제가 엄청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10마디 하면요 한 5마디는 술주정이 있거니 하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저 처음 만난 날부터 부정선거 얘기하고 다 잡아놓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해서 또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 정도로 저는 보는데 그거를 다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오히려 추경호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해 분들이면요 한 반도 아니야 7할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로 삼으려면은 거기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느꼈냐부터 해서 따질 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좀 이해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입장을 냈어요. 네. 이게 투표를 방해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 본인이 이렇게 밝혔어요. 뭐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타율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뭐 이재명 대통령 넣겠다고 했는데 못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원론적인 말 한 거로 보인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말 듣고 추경호 대표가 그렇게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날을 떠올리면서 예, 그때는 왜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의 대선을 앞두고 또 이렇게 아니면 탄핵 국면의 선명성을 앞세우기 해가지고 오히려 추경호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각을 세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왜 지금 와서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원래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래요. 근데 지금이라도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이 한동훈 전 대표 책을 또 이 특검이 책 내용을 가지고 또 요 추경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치는 하나의 그
근거로 잡았단 말이에요. 책에 별 내용을 다 써놨나 보네요, 진짜. 책 내용에 근거를 하나 잡았어요. 네. 그런데 그 근거를 조각하고 그 탄핵하는 내용을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요건 탄핵이 하나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본인은 예상하시는 거죠? 저는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 글로 밝혔듯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게 떠드는 것만 면책특권이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표결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표결을 하든지 간에 그걸 제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국회에서 어떤 발언한 거에 대해서 면책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는 것도 면책이 되고 이렇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표결하는 것과 표결하면서 누구랑 상의하는 것도 저는 면책이 된다 보거든요. 설사 추경호 대표가 뭐 예를 들어 누구랑 다른 사람과 상의했던 그 관계없이 이거는 면책의 대상이라 보는 거고, 다만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그래 어때도 그런데 알았으면은 뭐 다르게 행동했어야지 이런 거는 개인적 비난 가능성이나 이런 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일이냐는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렇죠. 자, 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추경호 대표랑 너랑 무슨 관계냐 그러는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싸울 때 저를 대표직에 자르자는 연설을 의총에서 하신 분이 추경호 대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제가 공사구분이 제가 좀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셨던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신 것만은 또 아닐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면에서 딱 네. 쉬어가기 위해서 네. 다음 성남 총각님께서 네. 10,000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네. 안타깝네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10만 원 슈퍼챗 쏘려고 했는데 코스피가 박살나서 10,000원만 쏩니다. 아이고. 대제명 만세. 대제명이 뭡니까? 대제명 만세. 저도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고. 네. 마지막으로 조원철 법제처장. 지금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감 나와서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냥 이재명 로펌화 됐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이. 예.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처신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분이 뭐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재판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보증을 사실 서는 거거든요. 법제처가 원래 뭐 하는 겁니까? 법제처가 정부의 입법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있느냐 이런 걸 검증하는 게 법제처지. 법제처가 사실 그 사법기관이라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법기관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 가지고 선제적인 판단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제처장이. 이거는 이 사람이 뭐 법률가 출신이라는 것만 있는 거지 행정부가 사실 사법부에다 뭘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역시나 이재명 정부는 삼권분리에 대한 그런 그 수호 의지나 아니면 이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게 나오면은 대통령 본인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법제처장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안 그 톤다운 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주 이쁘겠죠, 뭐. 그러라고 시켰는데 잘하고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자리를 잘 줬어. 네. 하란 대로 잘하고 있고. 하람도 잘하고 있고. 역시 내 나의 변호인 출신들이야. 네. 아주 잘하고 있어. 자, 오늘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개혁신당은 운영위 소속이 없죠. 없죠. 안타깝네요. 운영위와 정보위는 이제 교섭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오늘 또 천나람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발표했던 게 그 11호 부동산 대책 이게 통계를 그 그거 좋아요. 취사 선택하고 조작하는 의혹이 좀 있어서 맞아요. 강북하고 이쪽, 예. 도봉 이쪽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했거든요. 네,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사실 이런 기본권의 제약을 받을 때 야당이 좀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좀 굼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 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인수 대표 감사드리고 예.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